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2021년 신년에서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계학습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네, 첫 주제는 강화학습입니다. 네, 영문 제목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Using R 이고요. 이 내용은 이 강화학습,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고와 관련해서 등장하게 된 그 인공지능의 그 한 큰 주제 분야이죠. 에 대한 그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용어로서 중요한 것은 environment와 agent. environment는 이제 환경이죠. 어떤 환경 하에서 agent는 뭐 보통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의사결정자, 판단하는 사람,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의 Q-러닝 방법론을 이제 다루는데요.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떤 과거와는 관련이 없이 현재 현재의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의해서 앞으로의 그 이득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Q-러닝이라는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그 도구는 R의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두 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리드월드라고 하는 그리드상에서, 즉 격자상에서 어떤 미로 찾기, 그런 아주 표준적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틱택토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오목과 같은 유사한 그러한 게임인데요. 그러한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화학습, 여기에서는 이제 Q-러닝이라고 하는 그 강화학습의 그 표준형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이 S와 A와 R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S와 A와 R. 여기서 S는 그 environment state가 환경 상태라는 건데요. 상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위치들의, 즉 상태죠. 상태들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는 agent actions입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R은 그 행동에 따른 소득입니다. reward,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소득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번째 그 시점, 여기서는 iteration이라고 했는데 그냥 i번째 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자신이 SI라고 하는 상태 혹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표기를 SI라고, 소문자 SI로 표기하고요. 그것은 S는 상태들의 전체 집합이죠. 그거의 한 요소인 SI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있음에 근거해서 에이전트는 AI라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이 행동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ASI로 표기를 했습니다. ASI는 A는 행동들의 전체 집합이죠. 그것들의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복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는 에이전트가 만약 새로운
상태로 SI 플러스 1을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움직이면 그에 따른 수치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RI 플러스 1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에 SI 플러스 1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발생하는 소득을 RI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네모 박스 안에 정리를 했는데요. states, 즉 상태가 SI에서 SI 플러스 1로 바뀌는데, 예, 행동 AI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바뀌는 그 행동을 AI로 표기한 거고요. 그때 발생하는 소득이 RI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policy learning, 즉 어떠한 정책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QSI, AI에 의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태 SI에서 AI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면 그때 어떠한 그 이득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expected value of each action AI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AI라고 하는 그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가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확률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xpected value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팅에서는 결정됩니다. 그냥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확률적인 그런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파이스타 S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태 SI에 있을 때는 여러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액션, 행동 중에서 가장 최적의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득을 가장 크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이스타 SI, 특별히 여기 슈퍼스크립트로서 위첨자로서 스타를 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optimal policy이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SI라고 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혹은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팅, 즉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의 목표는 각 상태에서 SI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행동인 파이스타 SI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각 단계마다 각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각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행동을 매번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요. 좀 더 그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목표는 이러한 것이 돼요. 우선 여기 감마의 K승이 있는데 잠시 무시하고요. summation Ri 플러스 K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시점 혹은 iteration i에서 I 플러스 K,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K는 1부터니까요.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쭉 RIK 플러스 K라는 이득이 발생하니까 그 이득의 총합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마의 K승을 생각하는데요. 이때 감마는 0과 1 사이이고요. 따라서 감마의 K승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비수열이죠. 그런데 이제 감마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등비수열인데요. 감마가 1에 가까워지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요. 감마가 0에 가까워지면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감마를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의 돈이 100원이 있는 것과 1년 후에 있는 100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1년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마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0.95 하면은 이제 1년 후에 100원은
현재 95원으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마 값을 큰 것을 생각할수록 크다는 것은 이제 1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스카운트의 율이 작으니까 롱텀 리턴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이득을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반대로 감마 값이 작으면 0에 가까우면 0에 가깝다는 게 0.1 이런 것보다는요. 0.5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감마가 작은 거죠. 이 감마 값이 작게 되면 쇼트텀 리턴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러닝의 방법론에서는 감마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큐러닝에서 아주 유명한 그 수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겁니다. 벨만의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업데이팅 공식을 말합니다. 업데이팅 식을 말하는데요. QSI, AI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Q라고 하는 함수인데 상태 SI에서 AI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장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좋겠습니다. 상태 SI에서 행동 AI를 취함으로써의 발생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벨만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QSI AI와 여기에 대괄호에 묶인 부분을 1-와 알파로 가중치를 둬서 업데이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가치에 대한 평가액이 있는데 그게 요 우변의 Q 함수 부분이고요. 거기에 1-알파라고 하는 가중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안의 부분에는 알파라는 가중치를 두는데 가로 안에 있는 대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 얻게 되는 가치죠. 새로 알게 되는 관찰하게 되는 가치인데 그것은 RI 플러스 1 이제 새로운 행동을 취했으니까 R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리워드가 생기죠. 거기에 future reward 앞으로 발생하는 리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maximum QSI 플러스 1, AI 플러스 1로 발생하고요. 만약 이 부분에 확률적인 요소가 있다면 기대값을 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마라는 값이 곱해지는데 이 감마가 바로 위에서 했던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팩터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득이기 때문에 감마라고 하는 감마의 값으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수식에서 이제 알파라는 것이 생기는데 알파의 값은 작을수록 학습이 더디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관찰하게 되는 이득에 작은 값을 곱했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학습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안정하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에 자꾸 적응해 나가는 그런 진보성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의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은 학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학습률을 0.1 또는 0.01 정도로 두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 학습률의 세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그 R의 패키지 이것이 바로 앞에 식에 있는 벨만 이퀘이션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우리가 그 R의 패키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에서는 인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eal experience.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데이터죠. 실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관찰된, 수집된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 번째 사례, 예제로 쓸 틱택토라고 하는 게임 사례에서 바로 그러한 실제 게임 상황에서 관찰된 자료를 가져다 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simulated experience. 이건 simulated data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상황에 맞게 데이터가 모의 생성될 수 있는 모의 생성. 우리가 이걸 simulation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모의 생성해서 Q러닝을 하는 그런 자율학습을 하는 그러한 그 예를 보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례인 그리드 월드에서 이건 이제 미로 찾기 같은 건데요. 그 사례가 바로 Simulated Experience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기본 용법을 여기에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이러한 인수가 있고 이러한 인수가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도큐멘테이션을 위해서 쓴 것이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를 먼저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서 그리드 월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 예는 2 곱하기 2 그리드형 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로를 우리가 메이즈라고 하죠. 이것은 딱 4개의 상태가 정의가 됩니다. S1, S2, S3, S4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굵게 쳐진 테두리가 있죠. 이 굵게 쳐진 테두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특히 S1과 S4 사이에 진한 눈금이 있습니다.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1에서는 S4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그 상태에서는, 각 위치에서는 up, down, left, right라고 하는 액션을 우리가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p은 위, down은 물론 아래,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근데 그 울타리가 있거나 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액션을 취하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S1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아래로 다운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S1에서 S2로 가죠. 그렇지만 위로 가거나 왼쪽, 오른쪽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그대로 S1에 머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2에서는 up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S1으로 가고요. right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면 S3로 가지만 down이나 left라는 액션을 취하면 그냥 S2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상태와 액션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환경, environ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에 따른 이득이 정의되는데요. 여기에서 정의된 이득은 뭐냐면 그 S4 바깥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S3와 같은 데에서 S4로 이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플러스 10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이득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1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요. S1에서 S2로 간다. 마이너스 1의 이득이 생겨요. S1에서 위로 가려고 했거나 또 왼쪽,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S1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1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S1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1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S2에 있는 게 더 좋은 위치죠. 왜냐하면 S2에 있으면 S3에 갈 기회가 있고 S3에 가면 S4로 감으로써 플러스 10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경우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컴퓨터가 이것을 알아내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environment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tate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state는 뭐가 되느냐, 그리고 그때 리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next state는 state가 된다. 정의하자.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state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S1이라는 state에서 액션을 다운을 취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next state는 S2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게 원래는 이 패키지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패키지에 제시되어 있는 예인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세팅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S4에 있을 때 S3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4라는 스테이트에서 다운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아래로 내려가서 S3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지금 이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제가 변형에 넣었습니다. 두 줄이 삽입된 거죠. 그 밖에는 원래 있던 env 함수와 같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R 스크립트를 제시해서 보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reinforcement learning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물론 이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됐다면 install.packages라는 함수를 써서 요 패키지를 여러분들의 R에 넣어야 되겠죠. R 시스템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시뮬레이트해서 넣겠습니다. 모의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어 넣는데요. 그것을 해내는 함수가 sample experience입니다. sample experience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넣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것이 되느냐면 state와 action. state, 물론 이제 states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 앞 페이지에서 네, 그 두 페이지 앞에서 이미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states는 S1, S2, S3, S4이고 action은 up, down, left, right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state와 action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environment도 이 앞 슬라이드에서 정의를 했죠. 그런 것을 400개를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모의 생성된 400줄에 400개의 샘플을 가진 관측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 헤드 데이터로서 이 데이터셋의 앞부분만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와 액션과 리워드와 next state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줄을 보면 첫 줄에서는 S4라는 스테이트에 있었을 때 down이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럼으로써 S3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했죠. 위치에 갔고요. 그때 리워드로서 마이너스 1이 발생을 했다. 즉 손실 1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 다음 줄은 앞줄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냥 또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라인입니다. 네. 이 데이터셋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 1, 즉 state라고 하는 컬럼이죠. 그리고 데이터, 4, 즉 이건 next state라는 컬럼입니다.
그것의 교차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교차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르코프 과정에 있어서 트랜지션, 어떻게 전이가 되었느냐라는 전이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S1에서 S1으로 남은 제자리에 머문 케이스가 90사례에서 그랬고요. S1에서 S2로 옮긴 경우가 14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요약해서 본 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잉발 이런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S2에 머무는 경우가 55번, S1으로 이제 위로 올라간 거고요. 또 S3 오른쪽으로 옮겨진 경우가 각각 22번과 22번과 25번이다. 뭐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총 400번의 이런 시행에서 이 데이터 콤마 3의 테이블, 즉 이것은 리워드예요. 이 세 번째 칼럼에서는 리워드가 있었는데 리워드의 빈도를 보면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1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373번,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가 27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파라메타, 여기서는 알파, 감마, 엡실론 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컨트롤로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강화 학습에 있어서의 파라메타들이죠. 이 중에서 알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률입니다. 러닝 레이트고요.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죠.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메타는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써보시고요. 써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함수를 써서 Q라고 하는 이 QS,A라고 하는 그 가치 혹은 기대 소득에 대한 표를 만들 텐데요. 그것을 해내는 함수가 reinforcement learning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제시되었고요. 이 데이터는 400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 state가 정의가 입력이 필요하고요. 또 A는 action이었죠. R, reward, 그리고 S, new, 이건 next state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컨트롤 파라메타 세팅을 컨트롤이라는 아규먼트에서 정의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iteration을 5로 두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데이터셋을 5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고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출력에 대해서 compute policy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면 지금 요 Q러닝의 방법론으로 도출된 최적 행동, 이 optimal action들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보면 S1에서는 down 이라는 액션, S2에서는 right, S3에서는 up, S4에서는 down 이라는 행동이 최적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적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서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네, S1에서는 아래로 가죠. S2에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S3에서는 위로 올라가고요. S4가 되면 S4에서는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 S3가 되는데 S3에서는 다시 올라가는 게 최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최적이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이제 발생하게 되죠. 네, 이건 물론 아주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쉽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은 결론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으로 얻은 이러한 학습 결과가 말이 된다, make sense 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모델을 해주면 우리가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Q라고 하는 스테이트 액션 펑션을 이제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행은 스테이트고요. 열은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S1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right라는 액션을 취하면 그때 발생하는 이 가치,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런 행동에 대한 이득은, 기대 이득은 마이너스 0.19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갔을 땐 이만큼이고요. 거의 같으네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S1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제자리에 머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1.63이라고 하는 기대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0.19 역시 이것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S1에서 left라는 액션을 취하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S1에 있을 때 이러한 이득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이동은 다운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는 다 마이너스의 이득이 생기지만 S1에서 다운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1.6이라고 하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펄러스로서 S1에서는 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최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리워드는 이제 데이터에서 제시된 것이 한 번씩 다 시행이 되면 얼마만큼의 손익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시켜서 이 Q러닝을 좀 더 업데이트 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셋은 앞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어떤 액션 셀렉션을 입실런 그리디 하게 한다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학습해서 얻어낸 학습의 결과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학습의 결과 제시되는 최적의 행동,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정책을 1-입실런의 확률로 따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입실런이 0.1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90%의 확률로는 이 앞의 모델로 얻어진 지식에 근거해서 최적 행동을 하고 입실론의 확률로는 여기서는 0.1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즉 10%입니다. 10%의 확률로는 랜덤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서 즉 와일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임의 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 보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한번 해봐서 우리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네, 여기에 남은 부분은 이제 새로 획득된 데이터셋의 특성을 기술해 본 것이고요. 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이 Qlearning 함수에 투입을 해서 이제 새로운 펄러스를 만들어낼 텐데요. 그것이 이제 모델 New가 될 거고요. 모델 New가 될 거고, 이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함수예요. 네. 그리고 과거의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출력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보면 이 Q라고 하는 함수가 업데이트 되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숫자들이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고르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최적의 정책, 행동을 찾아보면 앞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얻은 그 정책이 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리워드의 값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형성된 이 케이스, 400번의 이 새로운 데이터를 그대로 따르면 502의 이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그리드 월드라는 2 곱하기 2 그리드에서의 미로찾기 에서 최선의 행동을 이렇게 다 도출해 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간단한 예죠. 근데 실제로 10 곱하기 10의 이 미로찾기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예는 틱택토라는 게임입니다. 틱택토라는 게임은 이와 같이 3 곱하기 3 그리드 내부에 돌을 두는데요. X라는 플레이어가 있고 B라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X 플레이어가 먼저 둡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는 B가 두고요. 다시 X가 두고 B가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각선이나 또는 수평, 수직으로 연이어서 세 개의 자기도를 연결시키면 이깁니다. 네. 그래서 만약 X가 여기다 뒀고요. B가 여기로 뒀고 X가 여기에 뒀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차례에 여기에다가 X가 두면 이제 세 개가 연결되니까 X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플레이어 B가 이 X리 다음에 돌도를 여기에 둬서 X가 이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 X는 여기다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돌을 두면 이기게 돼 있죠. 따라서 B 플레이어가 이쪽에 둬서 막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연이어서 세 개가 대각선이거나 상하 또는 좌우로 세 개의 돌이 연결이 되면 이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비길 수도 있습니다. 비기게 되면 그때 이득은 0입니다. 그래서 각 그 플레이에서 이기면 1이고요. 지면 -1이고 비기면 0입니다. 근데 이때 플레이의 정의는 어떠한 상태에서 한 개의 돌을 넣었을 때, 돌을 착점했을 때 이득이 발생하면 0이고 이득이 발생하면 +1이고 졌으면 -1이 되고요. 아니면 0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액션들의 그 전체 집합은 이렇습니다. 이 C1부터 C9까지요. 즉 9개의 칸에 어떤 칸에다 돌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액션들의 즉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데이터 틱택토를 이제 불러옵니다. 이 틱택토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40만 6,541건의 이 관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0만 6,541개의 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각 플레이의 정의는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고요. 그 다음 스테이트가 되고 그때 생기는 리워드의 4개의 칼럼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에서 표기가 이 피오리어드로 되어 있으면 이건 비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은 이제 C1부터 C9까지죠. 그 다음 스테이트가 되는데 예컨대 C7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이 7번째 칸에는 X 플레이어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B라는 플레이어가 취한 액션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플레이어 B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요. 이 경우에선 C9에 이 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C9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B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 승부가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리워드가 발생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총 5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 여러분들이 요 하나하나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컨대 요런 상태에서 C6라는 곳에 돌을 두면요. 그 다음에 이 6번째 위치에 바로 X가 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플레이어가 또 어떤 돌을 뒀는데 그 액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4번째에 B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 4번째 칸에다가 이제 B라는 그 B 플레이어가 응수를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탐색해 보면 40만 6,541개의 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플레이어는 10만 게임에 대한 기록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의 정의는 이제 처음 비어있는 플레이 판에서 시작을 해서 게임판에서 시작을 해서 승부가 결정되기까지를 한 개의 플레이로 정의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게임의 이 결과는 X승이, X가 이긴 경우가 38,000번, 그리고 진 경우가 패가 33,000번, 그리고 무승부가 28,000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하면 10만 번이 됩니다. 승과 패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게임으로 치면 5,449가 되죠.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5,449는 38,000 빼기 33,000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5,000이 되죠. 네. 무승부를 뺀 것이 아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함수에 투입해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때 알파와 감마, 입실론은 각각 0.2, 0.4, 0.1로 뒀습니다. 즉 학습률은 0.2,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0.4, 엡실론, 당분간 여기서는 사실 엡실론은 어떤 효과를 주지 않는데요. 다음 목적을 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의 결과를 모델에 넣고 그 결과를 보면 모델에서 형성된 이제 Q라는 테이블이 형성이 되었을 텐데요. 거기에서 compute policy, 최적의 행동을 산출해 보면 모두 1893개의 게임 최적 룰이 여기 도출되어 나오고요. 앞에 한 8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경우에서 이와 같이 돌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 X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다음에는 C1에 두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1893개의 룰이 있는데요. 좀 까다롭지만 모든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좀 더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X는 1-입실론의 확률로 옵티멀 펄러스를 채택하고요. 또 입실론의 확률로 랜덤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세팅 하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B는 아무 생각이 없이, 즉, 랜덤하게 이제 대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트 데이터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입실런을 0.2와 0.5와 0.99로 둔 경우 해봤더니, 입실런을 0.5로 두었을 때는 7,656번을 이깁니다. 즉,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최적의 행동 규칙을 대처하는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실론을 0.01로 뒀을 때, 즉 아무런 0.99로 뒀을 때, 즉 거의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두었을 때는 불과 5,799번을 이기는 건데요. 그래도 절반의 확률로 최선의 규칙을 쓰면 7,656번 이기는 걸로 되고요. 99%의 확률로 비율로 최적의 규칙을 앞에서 학습한 룰을 쓰면 8,693번이나 이기는 것으로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연습 예를, 예제 예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이 예제 예는 이 MDP 툴박스라고 하는 이런 또 아래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매트랩에서 나온 예를, 나온 그 방법을 R로 포팅한 그런 패키지이고, 거기서 나온 예인데요. 요 예 세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또 해법도 제시가 되었는데, 단, 이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펄러시를 똑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돌린다 하더라도 일부 브리치하는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근본적인 이유는요,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할 때 기대값을 산출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대값이 유사할 때는 아주 많은 이터레이션을 하지 않는 한 이제 거의 해가 랜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정리한 건데요. 네, 이제까지 했던 겁니다. 어떤 environment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요. 행동 또는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에이전트가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